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19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토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 과천 경마에서는 서울의 유수의 기수들이 일요일 부산의 경상남도 도지사업의 대상 경주 출전으로 인해 대거 부산의 원정 가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들에 대한 특정 기수의 편중 현상은 좀 더 가속화되리라 보고 있고요. 자, 지난 8월 말에 기수낙마 부상을 당했던 빅토아르 기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에 경주로에 복귀합니다. 자, 한국에서의 남은 기승 기간 동안 건강하게 빅토아르 기수 기승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6번 PK힐, 문세영 기수로 안장 교체된 거, 직전 경주에도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PK힐의 선행, 선입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롱라인은 데뷔전부터 앞서는 공략했었던 전력이 있고요. 한결 안정된, 여전히 조금 더 다듬어야 하지만 안정된 주행이라면 4번 정문사이의 선행 강공은 주의해야 할 것. 9번 킹 오브 선데이는 직전 경주보다 체중이 10kg 이상 더 불어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이제는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5번 드래곤보트 긴 설명 필요 없죠. 57만 잘 극복하면 됩니다. 7번 금화글로리도 이번에 의지적으로 또한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 나선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출장 제외만 되지 않는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만났어요. 9번 하이비트의 선전 기대치 높여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전 변화를 끌어내겠다라는 마방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번 맹산 이후로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 경주도 은근히 레이스 흐름은 빠르게는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선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력에 앞서 있는 1번 이 마이티수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있는 3번 글로벌 레이스를 일감으로 말씀드리고요. 더 좋아진 컨디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행 작전 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말로 4번 끄마 에크미까지 추천드리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3번 3명 기상이죠. 높아진 부담 중량이 초반 스퍼트를 방해를 했다. 그래서 지금 감량기수 태웠고요.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말 상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실패했던 직전 경주 서역전 기대합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경주 운영이 가능한 연전연투의 상승세 4번 문학 위너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도전권 1번 게이트 선행 찬스에 놓칠 리 없죠. 이혁 기수의 1번 DK 날인이 되겠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미승리마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들이 함께 출전하는 구도, 서로 간에 맞상대 해볼 만한 상대 만났는데요. 과연 어떤 마필이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을지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 스타트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말들이 이제 하이등급 경주들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죠. 기복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기복마들의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능성을 보여줄 듯한 말들이기는 한데 결정타가 꼭 부족한 말들의 접전 구도, 혼전 구도이다 보니까 축선정부터 상당히 까다로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고른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8번 마하썬더 말씀드립니다. 자, 마하썬더라는 말은 올해 7월 달에 바깥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입상을 차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승기수도 상당히 아쉬워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를 했으나 기승기수의 잘못이 아니고요. 말 스스로가 앞에 말들이 있고 선두 말들이 막 이렇게 치열하게 있으면 본인이 뛰려고 바깥으로 빠져서 알아서 외측으로 빠져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유형의 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처분을 받고 재심 때 김효정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경주력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역시 외곽을 돌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외측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외곽으로 주행을 시켜버리니까 주행이 이렇게 삐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예 외곽입니다. 굳이 인코스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편성에 지금 선행마 없습니다. 마하선도라는 말 자체가 순발력이 뭐 크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여타 말들보다 크게 뒤처지는 말도 아니라고 한다면 모래를 피하는 전개로다가 굳이 외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습적으로 한번 나설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말 8번 마하선더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1번 밀키쉐리, 6번 원더풀 플레이스, 5번 파워 프라이드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1번 밀키쉐리는 제가 너무 아쉬움이 커서 그래요. 직직전 경주에 분명히 49조 그 동반 소속조에 상위 등급 말하고 동반 훈련할 때 더 앞서 나가는 탄력을 제가 봤는데 훈련 시에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경험이 있는 말인데 이후에 빠른 흐름 때문이었는지 자기의 탄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는 거리를 늘리죠. 순위 상승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번 편성이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느려졌다라는 점에서 추입 탄력 기대치 1번 밀키쉐리에게 기대를 해보면서 늘 아쉬웠던 6번 원더풀 플레이스와 5번 파워 프라이드까지 함께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들은 뭐 긴 설명은 필요는 없는 전력들이에요. 파워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에 인기 1위까지 했었던 전력이고요. 6번 원더풀 플레이스도 데뷔전에서는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추입 탄력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느린 흐름이 유리한 말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레이스가 느립니다.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고도인데 외측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이 8번 마하선더가 요 편성에서는 선행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9월 6일 날 주행 심사 때는 뭐 심각하게 기대는 악벽을 노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는데 발빠른 선두 장악 세력이 없는 가운데 8번 마하선더의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한다. 이 부분이 이 경주 레이스 흐름의 핵심 포인트이고 자 김지영 의원의 핵심마가 되겠습니다. 8번 마하선더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계속해서 아쉬움 남기고 있는 5번 파워 프라이드와 또 6번 원더풀 레이스, 6번 원더풀 레이스도 이 편성에서는 이 8번 마하선더와 더불어 선두권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빠른 흐름에 적응 능력만, 가능성만 보였던 6번 원더풀 레이스도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자 여기에 4번 대군옥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디터미네이션 스마트구남 그 강편성 구도 속에 초반적에 쳐져 후미에서 심한 배 잘했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인기만 2두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직전보다는 레이스 흐름도 느리고 자 편성도 잘 맞는 듯합니다. 직선 한발 싸움이라면 4번 대군옥도 막판에 합류해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4번 대군옥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근옥이라는 말이 무섭다기보다는 멀로 기수가 더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대근옥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마다 실망감을 크게 안겨줬었던 터라 직전 경주에는 우연찮게 이제 앞선이 모두 무너졌었던 스마트 군항은 버텼지만 역습이 좀 주요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결정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인 상황이라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자, 편성 혹이 만났고 전개를 선두권에서 가장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죠. 주행도 다소 안정화된 8번 마하선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직전에 충분한 실전 검증을 받은 승급전 나서는 말이 눈에 띄고 현등급에서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결과 전반적으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은 서울 5경주입니다. 국선 5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고요. 선행말들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만 강선행마라고 볼 수 있는 말은 없는 구도입니다. 즉, 누구든 여차하면 선입으로의 응수가 가능한 그런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신에 이런 편성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 중에 하나는 누구든 선행에 성공을 하면 그대로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중심에 무조건 선행 강공 8번 어스피스 추천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번 편성 놓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스피스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데다가 이 편성의 순말이 2마리밖에 없죠. 8번 어스피스 그리고 10번 페더럴캣. 암말 경주인 줄 알았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암말만 있어가지고. 게다가 암말 선행형 말들. 자, 8번 어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경합에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야만 뛰는, 나섰을 때 더 뛰는 유형의 말이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도 늘 푸른 캣에게 선행을 빼앗기는 듯 하였으나 인코스 이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말몰이를 하면서 앞선을 공략을 하죠. 모래를 안 맞추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줬었던 직전 경주 내용에 힘입어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말이 습성상 선행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주성 선행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의 선행 상대로 볼 수 있는 말들이 인코스의 1번 라온 한니발이라든가 3번 라오진도 순발력이 느린 말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에 4번 초동 로즈 등이 도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들 모두 선입이 가능한 유형의 말들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감고 올라서는 강력한 선행 작전을 구사를 해준다면 압박에서 약한 8번 어스피스가 버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구도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8번 어스피스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1번 라오나니발 직전 경주에는 질상대들한테 졌죠. 암말 한정 경주에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질상대들에게 졌다라는 부분, 비상등의 아주 발빠른 순발력에 선입으로 응수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안정적인 선입 전개 기대를 해보겠고요. 3번 라오진이 직전 경주에 좀 서둘렀었죠. 순발력이 원래 밀리는 말이 아닌데다가 예전에 하정우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는 외곽 11번 게이트에서도 선행 시도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하면서 추입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굳이 강선행 작전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이니만큼 그 부담 중량을 헤쳐나가기 위한 현명한 선입 작전 기대를 해봅니다. 4번 초동로즈가 직전 우승한 이후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컨디션 이상 없었어요. 잘 뛰고 충분히 휴식했고 컨디션 힘 더 많이 좋아졌고 4번 초동로즈까지 승급전도 이상 없을 말이기 때문에 가감 추천을 드리면서 8번 어스피스의 선행 강공은 이번 경주에 주요할 겁니다. 네, 요편성에서 유이한 순말 8번 어스피스. 자,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고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주도하며 1승 기대치가 높다. 이 부분이 전개상의 핵심 포인트였던 듯합니다. 김지영 위원의 후착 도전마들은 모두 선입이 가능한 유형의 마필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10번 페더럴캣도 자, 최근에 계속해서 빠른 흐름에 다소 아쉬운 전력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10번 페더럴캣이 최단거리 실전의 흐름도 빨랐지만 출발 이후에 탕하필 추돌 여파로 인해 초반 전개가 처진 부분이 패인인 듯합니다. 정비하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죠. 자,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게 흘러가겠지만 오히려 10번 페더럴캣이 자, 경합을 피할 3선 정도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레이스를 펼치며 마지막에 일격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위원 10번 페더럴캣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전개는 의지가 좌우하는 법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라고 한다면 외곽 10번이어도 8번 어스피스 바로 옆에 붙어서 바로 적극적으로 응수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페더럴캣이라는 말 자체가 그 정도로 순발력이 좋으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붙였을 때 버틸 수 있는 파워는 있느냐라는 점이죠. 아무리 인코스에 있는 선입형, 선행 선입형 말들이 모두 암말들이기 때문에 순말로서의 근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외곽을 도는 건 필연입니다.
1번 라온 한니발이나 3번 라오진, 4번 초동로즈 등 이 말들이 결코 순발력이 밀리는 유형의 말도 아니고요. 이 말들끼리 싸워서 무너져서 그리고 나서 추입으로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추입 탄력을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실망감을 갑자기 이편성에서 보여준다면 제가 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자,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또 의지적으로도 선행을 나서야 되는 조건이죠. 이 8번 어스피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선의권에서 응수하며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근성 좋은 말로 엄선해서 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7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실전 경험 있는 말의 능력도 눈에 띄지만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고 출중한 기본 기량을 갖춘 신마들 상당수가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자, 눈에 띄는 신마 바로 외곽의 10번 마이티 고입니다. 자, 주행 심사 때 게이트 외곽 여건에 출발 이후 선두 외곽을 돌고 자, 중속이 상당히 좋았던 면모가 체크가 됐고요. 직선에서는 그야말로 추진 없이 잡고 여유를 부리며 막판에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주파 기록도 상당히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주행 자세, 주폭, 목수힘 등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능력, 기본기 출중한 신마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마이티 고, 자, 이번에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도전권들 역시 신마죠. 4번 멋진 왕자를 필두로 뛰어본 전력 중에 8번 모나킹, 여기에 주행 심사 받고 나오는 3번 패션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자, 4번 멋진 왕자도 건조지로 컨디션에 출발 후 양념 마필과 추돌 여파가 있었지만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코너에서 격차를 좁히고 직선에서도 아주 월등한 결정력, 탄력을 보이며 역시 호기록으로 1위로 통과했죠.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압박 없이 아주 예쁘게 전개를 펼친 것도 아니고요. 초반 추돌 여파 그리고 중속 스피드, 코너 격차 좁히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주행 심사를 통해 마필의 아주 기본 기량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은근히 순발력도 갖춘 가운데 문성 기수의 기용, 주행 심사도 문성 기수가 담당을 했죠. 4번 멋진 왕자의 선정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8번 문화킹이 직전 데뷔전 경주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2선 인코스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직선 초입에서 약간 좀 주행이 흔들렸고 다시 재차 정비하고 올라올 때 걸음에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데뷔전 경주 빠른 흐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며 삼착을 했던 부분 이번에 훈련 완성도도 더욱더 좋아졌고 실전 이전째 변화를 보일 8번 문화킹이 되겠고요. 3번 이 패션 플레이어가 자,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한 말인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죠. 직전에도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추돌 계속해서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는데 또 외측으로 기대는 바람에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었는데 9월 27일 날 주행 심사 받을 때는 주행이 뚜렷이 안정화되며 자,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자, 2선 외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좋은 능력을 오히려 선보였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안정화된 면모라면은 분명히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어요. 이 3번 패션 플레이어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마이티 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6경주 신마들의 전력 분석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경주다라고 저도 평가를 내려보고 싶네요. 저도 추천하는 추천 마번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민병철 의원이랑 같은 말대로 추천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4번 멋진 왕자 쪽에 조금 더 전수를 먼저 줬다라는 부분. 멋진 왕자는 솔직히 데뷔전 주행 심사를 이제 9월 달에 치르죠. 그때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주로 자체가 그렇게 가벼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가벼운 주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록을 냈었기 때문에 이 말 언제 데뷔하나 계속 기다려왔었던 전력입니다. 근성이 무엇보다 상당히 좋고
전개가 자유롭다라는 부분까지 4번 멋진 앙자에게 점수를 주겠고요. 10번 마이티고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치를 한껏 높여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컨디션,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주행신뢰를 통과한 것은 사실인데 산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려서 순위를 좀 밀어놨을 뿐입니다. 패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선행 시도를 할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그 전 경주에서도 그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완전히 기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심사 때도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이번 경주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력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견은 없는 가운데 한 가지 딱 찜찜한 거 1번 아메리카메로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인 1300m에서 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1번 아메리칸 벨이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10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인데 1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네, 최단거리 입상 전력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찌 보면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또는 컨디션의 변화의 징후도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훈련 시 변화의 컨디션이 징후가 체크가 되지 않는 만큼 요 편성에서 능력 좋은 신마와 이번에 변화 보일 실전 경험 치른 말들보다는 다소 전력의 하향세가 아닌가. 차후에 좀 컨디션의 변화가 체크가 될 때 추천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마이티고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앞전 6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역시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신마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한두의 마필이 있고 실전 변화의 징후를 이번에 결과물로 나타낼 말들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와 분할된 7경주인데요. 혼전도는 7경주가 다소 높을진 몰라도 편성 강도는 7경주가 좀 더 약합니다. 약한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들어오는 말은 5번 프리맥스죠. 데뷔전 치르고 있는 주행신화밖에 치르지 않은 전력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6경주에서 제가 멋진 왕자 말씀드렸는데 같은 날 주행심사를 치러요. 그 주로에서 00초 때 나온 유일한 말입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편성 강도 자체가 주행심사 편성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마신차로 3위를 차지했었던 마차부차는 복귀전에서 곧장 입상을 차지했었고요. 2위를 차지한 큐피드 믹서는 지난주에 선행 강공으로 우승을 차지하죠. 프리맥스 와이낫 더 좋은 말이거든요. 당일 크게 체중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5번 프리맥스에 선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이 편성에서는 선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선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은 7번 DK 별지 역시 이번 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전력인데요. 악동염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현장 체킹이 좀 필요해요. 재갈 부분을 어떻게 물고 가는지 좀 체킹을 해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시장에서 이렇게 재갈 물고 침 이렇게 흘리는 말들 그 지저분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갈이 입에 잘 맞고 재갈이 맛있을 때 이렇게 씹으면서 침이 좀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베스트 구남이라든가 6번 바다치프. 바다치프는 추입형 말이고 부담 중량이 좀 있기 때문에 윤태혁 기수와의 입마 호흡을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 1번 베스트 구남은 선행형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 가담 시 1번 게이트 2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겠고 5번 프리맥스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그야말로 눈에 번쩍 띄는 능력 좋은 신마 5번 프리맥스. 주행심사 때 정말 번쩍번쩍하는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요 편성의 데뷔전 상대도 잘 만났고 선행이든 따라가던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입상한 자리 유력시되는 능력 좋은 신마 5번 프리맥스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도전권들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베스트 구남도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일 수 있겠고 7번 DK 별지도 주행심사 때 충분한 기량을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데뷔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강급된 6번 바다치프 강극 이후의 세 번째 경주죠. 얼마만큼 빠르게 스퍼트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자, 여기에 굳이 한도 더 꺼내보면은 8번 마보스가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는 스피드 부족해서 후미에서 막판에 이 끝 걸음을 보였던 말인데, 직전 데뷔전은 1300 뛰면서 그래도 출발 이후 스피드는 주행심사보다는 좀 좋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멀로 기수의 기용, 이 8번 마보스 내린 거리에서의 선전 기대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마보스가 사실 직전 경주에 앞선에 붙기는 했어요. 선입권에 붙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러다가 무너지지 했더니 어찌없이 무너졌습니다. 3코너까지 1300m 기준으로 31초 대는 추임마 기록입니다. 당시 흐름 자체가 느렸기 때문에 선입으로 빨리 붙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천상 추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앞선 말들이 워낙 빠르네요. 이번 경주만큼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 7경주는요. 기본기 출중한 눈에 번쩍 띄는 신마죠. 5번 프리맥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단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정확히 만들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안말 경주죠. 능력 상승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우선 눈길이 가고요. 5등급 무대에서 다소 부진하지만 이번에 편성 혹이 만난 마필에게도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자, 6번 라운 퍼스트입니다. 직전에 첫 승을 달성했던 전력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당신의 비상등이라는 빠른 말 때문에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전 경주 본색을 드러냈죠. 6번 라운 퍼스트. 출발을 살짝 추돌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선두 장악에 나섰고 직선에서 아주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는데 당시 최단거리 1000m 압승이었죠. 7마신차. 맞상대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막판에 한 150m 남겨놓고는요. 6번 이 라운 퍼스트가 직전에 뒤를 돌아보면서 아주 여유를 부렸습니다. 더 이상의 추진 자체가 필요 없었죠.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순발력도 뚜렷이 보강이 되었고 여편성에서도 선행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여터의 마필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늘어난 거리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6번 라운 퍼스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역시 직전에 6등급 우승을 했던 1번 사이키 보스를 필두로 자 역시 승급전 4번 스트롱퀸 여기에 5번 싱그러운 타임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번 사이킥 보스는 데뷔 후 2차례 경주 모두 입상한 상승세의 전력이죠. 데뷔전에서는 비상등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며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아예 코스 이점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안말 경주에서 당시 우승을 했죠.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지만 자 코스 이점에 아예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던 6번 이 라운 퍼스트 보내놓고 따라가던 이미 2선 따라가는 전개에 빠른 페이스도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자 그야말로 인코스 최적의 선두 레이스로 다시금 승급전에서도 능력 발휘 가능한 1번 사이킥 보스의 강조를 드리고요. 4번 스트롱킨이 전개의 자유로운 강점을 지닌 마필로 보입니다.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직전 경주는요. 2세 신마 경주 은근 강편성에서 당시 출발 이후 방해를 받았어요. 이게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라 직전에 방해받았다는 거죠. 초반에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월등한 기량을 보이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직전 당시 초반에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며 막강한 근성을 발휘. 자유전개 이점을 여실히 증명한 4번 스트롱킨 역시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현등급 마필 중에서는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이었던 5번 싱그러운 타임이 자 최근에 코너 4개짜리 1700m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인데 이 1300m는 이미 입상 전력도 있고요. 훈련 변화의 컨디션도 포착이 되는 만큼 자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 현등급 마 중에서는 5번 싱그러운 타임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직전에 선행강국 압승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6번 라운 퍼스트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당일 주로 흐름에 걸맞고 또한 컨디션 절정에 다다른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맞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추천을 드린다면 이 4주의 말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권에 크게 이상이 없는데요. 껄끄러운 전력은 분명히 있죠. 제가 직전 추천 경주에 당했던 말입니다. 3번 천은장. 다시 봐도 다시 보면서도 좀 놀랍다라는 그 능력치가 참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을까라는 능력치가 상당히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선행에서 완전히 추입으로 변모를 한 것을 한 번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현등급 확실한 입상 전력입니다. 3번 천은장 어떡하죠? 그러게요. 저도 매우 껄끄러운 말이고 이 말을 추천드릴까 뺄까 그 고민 속에 일단은 요 편성에서는 제외하게 된 그렇지만 5번째 정도 놔두는데요. 맞아요. 그 직전 8월 30일 경주 6등 급바위 무대에서는 선행강공작전 우승하더니 직전에는 승급전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어요. 직전 입상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멀로 기수와의 좋은 호흡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멀로 기수의 불꽃 투혼이 여실히 발휘됐던 당시 내측으로 아주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냈던. 하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2.5kg 올랐고 기수 교체라는 부분이 이 마필의 플러스 알파를 끌어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천은장은 당일 컨디션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아랫순위에 놓고 싶은 말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제 능력 여실히 증명할 6번 라운 퍼스트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편성은 출전도 단촐하지만 은근히 혼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다음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인데요.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최근의 상승세를 믿을 것이냐, 즉 현등급 경쟁력에 점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서륙전에 점수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편성입니다. 저는요. 서륙전에 점수를 주고 들어간다는 점 먼저 설명드리면서 그 중심에 5번 클린업 트리오 추천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의외이실 겁니다. 당일 얼마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현등급 5등급에서 승급 이후에 2번의 졸전이 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이 가는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병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이 말은 4월 달에 거세를 합니다. 4월 달에 거세를 한 이후에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죠. 체중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이고요. 어느 정도 체중 회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세 이후에 희한하게 그전에는 없었던 근육통을 매번 훈련할 때마다 달고 살았던 전력이에요. 그 병력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방에서도 마음껏 훈련 강도를 높입니다. 충분해요. 클린업 트리오라는 전력 자체가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는 점.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뚜렷한 시점에서의 안장 교체 역시 좀 적극적인 말머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5번 클린업 트리오에 여태까지는 추입을 했잖아요.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더 앞선 공략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번 킹스 캐리지. 직전 경주에는 추천권을 가져가지도 않았었는데 당일 인기 1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전에 워낙 잘 뛰었던 순발력과 선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편성에서는 절대 선행을 갈 수 없었던 구도입니다. 반면에 이번 구도는요. 3번 블레싱 로드를 제외하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KT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편성 호계 1번 킹스 캐리지는 이번 경주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3번 블레싱 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두권에 장악을 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번 한타가 부족하죠. 앞말에 작은 마체이다 보니까 주로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버거워한다라는 점 당일 주로 체킹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PK 군항 역시 서륙전 기대하는 전력, 4번 달려라 강산 역시 서륙전 기대하는 전력입니다. 8번 PK 군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추입 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 경주에 하만식 기수하고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어진 출전 두수의 호기를 노릴 수 있겠고 4번 달려라 광선은 직전 경주에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렸던 전략입니다. 회복세 뚜렷하기 때문에 멀럭이수의 재기승의 의지를 읽어주십시오. 네, 구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느껴집니다. 액면에 최근에 보여준 능력의 마필들보다는 김지영 위원의 분석에는 그야말로 최근에 아쉬웠지만 이번에 분명 변화 보일 서력전 기대되는 마필들을 상당히 높은 점수, 높은 순위에 랭크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중에 5번 클린업 트리오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8번 PK 군왕과 1번 킹스 캐리지, 1번 킹스 캐리지도 이번에 변화의 기대치 직전 승급전 아쉬웠지만 서력전이 가능하다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경주가 좀 액면에 최근에 보여준 능력, 좋은 능력 보였던 말들 좀 관심이 가는데요. 6번 글로리번 같은 경우는 8월 10일 경주 1300m 3착을 할 때 좀 서둘러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직전에 백스핀이 이끄는 페이스 원래 그 질투성대로 차분하게 중후미 참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응수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이 편성에서도 6번 글로리번이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또 7번 미사일 캔디도 여기서는 뭐 3번 블래싱 로드와 함께 선두권에서 뭐 선행도 가능해 보이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6번 글로리번과 7번 미사일 캔디 두 마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7번 미사일 캔디는 안장의 교체는 호재라고 봅니다. 다만 미사일 캔디 같은 경우도 모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띄워줘야 한다라는 부분, 거기에 선입권이 지금 두텁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작은 마체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안장의 힘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지는 당일 컨디션을 체킹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복병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6번 글로리번은 아마 당일 많은 관심 받을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인기마였던 그 1번의 말이 안장이 급하게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 말을 제외시키면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전력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서 이 말이 추입으로 올라온다 혹은 선행을 나선다. 선행을 나서기는 힘들어요 지금. 추입으로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도 글쎄요. 흐름 자체가 앞선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든 전력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6번 글로리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은근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는 서력전에 나설 상태 좋아지고 편성 잘 만난 5번 클린업 트리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700m 충분한 가능성과 또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요. 직전에 아쉬웠던 전력이죠. 안쪽에 1번, 3번 스피드 황룡입니다. 이미 4등급 무대에서 1700m 지난 4월 달에 우승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당시 이스킹이 앞에 나가고 또한 만석지기가 중간에 선두 강탈하는 구고도 속에서 내선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하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결국은 앞선의 두 마리 득달같이 의지를 보였던 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3착이었죠. 자, 이번 경주 직전과 유사한 정도의 레이스 흐름이 예측이 되고 내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전개를 할 텐데 자, 이현종 기수가 약간 좀 장거리에서는 느슨한 전개 운영이 약간 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타이밍을 정확히 이번에 잡아주리라 봅니다. 자, 3번 스피드 황룡 직전에 3착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도전권들 오랜만에 복귀전 나서는 9번 플래티넘 유로를 중심으로 5번 매니스마트 7번 럭키 봉화가 눈에 띕니다. 자, 9번 플래티넘 유로는 지난 3월 달에 데뷔 후 1300m 그리고 1700m를 단번에 극복하며 2연승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이후에 충농증 후두염, 호흡기 질병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 날 주행 심사 때 전혀 하지 없는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이제는 국악 자급판도 해지한 상황에서 9번 플래티넘 유로 요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는 전개던 이미 코너 4개짜리도 극복을 해낸 전력이기에 복귀전에서도 충분한 기대치가 높은 9번 플래티넘 유로 강조드리고요. 자, 5번 매니스마트가 최근에 연달아서 동거리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을 받아내리라 보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선행을 나서지 못한 가운데
선입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만 5번 매니스마트가 직전에는 막판에 내치기로 진로 변경한 마필에게 방해당했어요. 그 부분도 패착의 원인이다 보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떨쳐내고 요편성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한 5번 매니스마트가 되겠고요. 7번 럭키봉화가 역시 5등급 무대에서 1700m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그야말로 전개가 완전히 꼬였죠. 당시 7번 럭키봉화는 출발 이후 착지 불량으로 인해 자리를 초반에 못 잡았어요. 그 시종 또 모래를 맞고 전개가 처졌죠. 아직은 모래 민감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럭키봉화 같은 경우는 모래 피해 외선 전개를 펼쳐야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편성에서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고요.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 말 잘 타는 김덕현 기수의 기용이죠. 7번 럭키봉화의 실전 변화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자 서울 11경주는요. 이번에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월등한 결정력의 우위를 발휘할 3번 스피드 황룡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서울 11경주 저도 3번 스피드 황룡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무엇보다 스피드 황룡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렇게 김용우 기수하고 우승을 차지할 때는 선두권 공략이었어요. 그리고 스피드 황룡이라는 말 자체가 모래 반응이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모래 반응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해서 추입보다는 선두권 강공을 기대를 했었던 직전 경주였는데 선행말들이 분명히 있었죠. 강선행말들이 그대로 버텼고 그 말들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입으로서의 탄력을 호전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탄력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부분, 게다가 직전 경주 당일 체중이 크게 급감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체중 회복해서 나올 3번 스피드 황룡의 선입권 강공은 이번에는 분명히 주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번 플래티넘 유로가 공백이 좀 상당히 길어져 있는 모습이라서 체킹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훈련까지 체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선행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말이기도 해요. 선행 나갔을 때 9번 플래티넘 유로는 굉장히 매력이 철철 넘치는 말이라서 무시하긴 힘듭니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9번 플래티넘 유로의 선행을 막아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5번 매니스마트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전 경주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만회가 가능한 전력이고요. 7번 럭키봉화 그리고 저는 1번 타우러스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우러스 역시 모래 반응이 썩 좋은 말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안효리 기수와의 호흡이 특히 좋은 유형의 말이고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복귀전을 치른 이후에 1번 게이트의 안효리라고 한다면 앞선을 공략해 보는 것도 최소화하는 것도 모래 반응 최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 능력 1번 타우러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번 타우러스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 하위 등급 시절에 좋은 능력을 보이며 4차례 입상 전력이 있었죠. 지난 2월 경주 이후 관절염 병력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며 아쉬웠죠. 물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직전보다는 소폭의 컨디션 상승세는 포착은 됩니다만 과연 이 편성에서 선두권에서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펼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5번 매니스마트나 9번 플래티넘 유로의 앞선 장악 시 오히려 내측 갇혀 모래를 맞고 또 전개를 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편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에서 좀 노려보고 싶은 말이 1번 타우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3번 스피드 황룡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12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편성 중에 혼전과 극심한 레이스 마지막 12경주 선정했고요. 빠른 흐름의 선두권 가세 세력 중에 상당히 좋은 능력의 마필들이 많습니다만 선두권 몰락 시 그야말로 한 발 더 쏘줄 말도 눈에 띄네요. 당일 전광판은 5번 개나리 송을 필두로 6번 라운스톰, 10번 에이솔롱고, 11번 IBS 퀸 등등 고만고만의 전력의 마필들이 중구난방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요. 자, 김지영 의원, 요 12경주 혼전세에 그야말로 복병같이 높은 한두의 마필 소개해 주시죠. 아마 선두권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요. 선두권에서 레이스가 그대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200m 국산 3등급에서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은 추입이죠. 그 추입 탄력 이번에는 보여줄 수 있을 말 7번 럭셔리 해피 추천드려봅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외곽이어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안말이고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힘한 배를 일단 해줘야 되거든요. 추임마도. 그런 의미에서 직전보다는 인코스 들어와 있고 적정한 중위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 아예 멀로 기수, 추입 잘하는 멀로 기수로 안전을 교체한 것도 호재로 보입니다. 7번 럭셔리 해피의 막판 추입 탄력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 빠른 흐름의 선두권이 묻어질 때 분명 올라올 수 있는 말이 7번 럭셔리 해피가 되겠습니다. 과거 이혁 기수와의 좋은 호흡에서도 단거리 추입으로 입상 전력이 있죠. 멀로 기수의 기용이라면 충분히 요편성에서 자력 추입이 가능하다. 김지영 의원은 7번 럭셔리 해피의 선정기대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 7번 럭셔리 해피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안쪽에 3번 미르스톰을 추천드립니다.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자, 선두 자리 잡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죠. 착지 불량이 났어요. 초반 출발이 착지 불량이 난 가운데 좀 기회됐고 자리 잡는 과정 초반 전개 꼬임이 아쉬웠지만 요편성에서는 게이트도 안쪽이고 발주도 보완했고 뭐 수월하게 선행 받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빠른 흐름에 선입 따라가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직전의 절전으로 약간 인기도 멀어져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찬스로 보입니다. 3번 미르스톰을 12경주 복병마로 강조드립니다. 네, 결국 마지막 12경주 복병마 심층구석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김지영 의원의 7번 럭셔리 에피 그리고 민병철의 3번 미르스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주차 토요 경마 모두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마 편성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생각했던 말들의 부진이 눈에 띄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경주 눈에 보이는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저희가 매경주 설명해드린 그 인기마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또한 자력 입상할 수 있는 그 복병 전력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적어두셨다가 승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경마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